첫 소식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전동 킥보드 빌려 타는 모습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각종 사고가 잇따르다 보니 지난해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주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주행은 물론 두세 명이 한 킥보드에 올라타는 경우까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대학교 캠퍼스 안을 서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진입하더니 그대로 차량 옆을 들이받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낸 남성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하니까 학생이 무면허이고 헬멧을 쓰지 않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보험 처리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1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주요 킥보드 대여앱에선 면허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만 뜰 뿐 돈만 지불하면 면허 없이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학가는 여전히 무법천지입니다. 도로주행이 원칙이지만 인도로 주행하는 건 기본이고 안전모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 범칙금 2만 원 대상입니다. 심지어 한 명만 탑승해야 하는 킥보드를 2명, 3명이서 동시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그냥 저희가 2명 낼 돈 그냥 너무 비싸서 그냥 한 명 탈 돈으로 2명 같이 탔던 것 같아요. 경찰 단속도 역부족입니다.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만 대전에서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 327건의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가 지켜지는 건 단속대뿐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무면허, 2 이상 탑승 및 안전면 비적용에 대해 집중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준법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는 60건, 이 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캠퍼스는 여전히 무법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밤 대전의 일 최저기온이 25.3도로 1968년 관측 이래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상 첫 6월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세종과 충남 7개 시군에서도 일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 1994년 이래 가장 빠른 열대야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낮은 임금과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임금 수준이고 공장 노동자들도 보장받는 시간의 수당도 법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을 기계 부품 취급하는 곳에서부터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위대한 성취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차 발사 성공을 했지만 누구도 연구자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교정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다며 10년 이상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 용역을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우주개발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의 월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양승조 현 충남지사의 대표 정책인데요. 하지만 김태흠 당선인 인수위가 저소득 임대주택은 중단하고 분양형으로 주거 정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단 민간 아파트를 임대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 원가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여전히 과제입니다. 강지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로 신혼부부가 대상인 더 행복한 주택 꿈빛에는 36, 44, 59제곱미터의 세 가지 타입입니다. 월 임대료가 각각 9만 원과 11만 원, 15만 원인데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반값, 2명은 아예 면제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 때의 주거비 어려움을 줄이자며 처녀 가구가 건설 중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입니다. 내포 신도시에 있는 이 꿈빛의 주택은 오는 10월 입주합니다. 현재 충남에는 이렇게 6개 지구에서 꿈빛의 주택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민선 8기 들어 앞으로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임대가 아닌 분양형, 일명 리브 투게더 주택으로 주거 약자 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60에서 80제곱미터의 민간 유명 아파트를 일단 5년 임대에 산 뒤 원가 수준으로 분양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회 보장이 목적으로 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공주 동현동과 계룡 하대실 지구부터 적용해 4년 내 5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책의 방향은 민서 8기는 되도록이면 내 집을 소유하게 만들어드리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 집이라는 것은 분양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가 공급을 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민감한 주제인 주거정책의 틀이 바뀌게 되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사라진다는 지적과 함께 신혼부부 등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계획을 틀어버리면 그분들의 어떤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파트 원가 공급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건 아닌지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대전 대흥동 메가시티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원도심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14년 넘게 기다린 대흥동 메가시티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상업지역이었던 자리에 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늘부터 한 달간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주거 비율이 90% 미만일 경우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어서 메가시티 용도 변경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태로 개발 주체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시 산하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른바 식물위원회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대전과 충남에 비해 위원 수가 1,000명 이상 많고 타시도에 비해 예산 지출도 2배 수준이어서 대대적인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세종시 각종 위원회는 모두 243개로 위원 4,875명이 활동 중입니다. 대전, 충남과 비교해보면 대전은 224개에 3,178명, 충남은 211개에 3,242명으로 위원회 수는 20-30개, 위원 수는 1,000명 이상 많습니다. 인수위는 세종시 산하위원회 활동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대전시 6억여 원의 2배 수준인 13억 원이 지출된다며 대대적인 통폐합을 예고했습니다. 조례와 법령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그리고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물위원회가 다수인 점이 문제입니다.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로 16%가 넘고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한 곳은 65개에 달합니다. 특히 위원 수도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타시도는 30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세종의 경우 1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91명이 위촉된 상태라며 위원회별 위원수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혈세가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은 그 근거를 의회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다른 지자체와 맞게 한다든지. 다만 세종시는 성장하는 도시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인데 위원회 수 줄이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시민 의견 수렴 창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화했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의 순기능인 전문성 확보와 시민 의견 청취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고 경비는 절감하는 현명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시가 간선 급행 노선인 바로타 비원 노선에 시범 운영 중인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다음 달부터 전체 노선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일부 현금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9월까지는 현금과 카드 결제를 병행하는 시범 운영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 결제 건수 가운데 현금 비율은 지난 2020년 2.2%에서 지난해 1.8%로 줄었고 올해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광역급행 M버스가 현행 법률상 제약에 따라 충남까지 연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체 수단을 강구해 M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먼저 1단계로 충남의 노선버스를 천안에서 평택까지 운행토록 한 다음 평택과 강남 간 M버스로 환승케 하며 2단계로는 아산과 천안을 잇는 노선을 신설해 M버스를 실질적으로 아산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3단계로는 공주와 논산, 금산 등에서 대도시인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 급행 노선을 신설해서 충남 전역에서 충남형 M버스가 운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이후 총선을 2년 앞둔 대전 지역 정가는 새로운 진영 갖추기에 분주합니다. 양당 모두 새로운 시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지역 정치 권력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충청권에서 지지 기반을 확실히 마련한 국민의힘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해 새로운 진영 갖추기에 들어갑니다. 현재 대전 지역 선거구별로 조직위원장 공모가 한창 진행 중인데 조직위원장이 되면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됩니다. 가장 관심 지역은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빠진 대전 동구로 당협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선거구 대표로 총선 과정을 관리하며 선거를 준비할 수 있어 그만큼 당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인 시당위원장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양홍규 시당위원장도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새로운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경우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차기 총선도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공문에 의거해가지고 당협위원장님들을 모아서 거기서 합의 추대가 있을 것인지 안 되면 경선을 갈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7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들어 두 번의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하며 박영순 시당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시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박 위원장의 임기가 8월까지로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끌고 간 뒤 중앙당의 전당대회 이후 시당위원장 선출 규칙이 정해지면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를 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뭐 현 국회의원님도 또 지원하실 거고 또 새로운 신진 인사도 지원을 하시겠죠. 이제 경선을 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이제 중앙당에서 누를 정하는 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도 패배할 경우 아예 지지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는 만큼 조직을 재정비하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선거 패배 이후 조직력이 약화된 데다 충청권에서 당 지지도까지 떨어지고 있어 세대 교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정가가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권력 교체기를 맞아 각 정당별로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가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채소와 식용유 등 생필품 가격과 유가 등 개인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의 물가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파 59.3%, 배추가 46.7% 등 무더위에 취약한 잎채소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전쟁 장기화로 밀가루 가격도 1년 사이 41.9%가량 오르며 라면과 빵 등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영화 관람료 등 개인 서비스 요금도 조사 품목 19개 중 18개가 올랐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뇌사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65살 A씨는 지난 3월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A씨 가족들은 지난달 중순 대전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A씨 가족들은 A씨가 올해 초부터 방광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지난 2월 방광에서 종기가 발견된 이후에야 교도소 측이 외부 진료를 허용했다며
대전교도소 의료과장 등 2명을 고발했습니다. 대전교도소 측은 A씨가 평소 질환과 관련해 진료를 보는 등 관련 조치를 했다면서 외부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60대가 시내버스에서 수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잃어버렸지만 철도경찰의 도움으로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센터는 지난 20일 오후 5시 45분쯤 부동산 계약금 4,550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는 6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대전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가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가 시내버스를 타고 대전역까지 온 것을 확인한 철도경찰은 버스기사가 돈가방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A씨와 함께 버스 회사로 찾아가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지역 대학들이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총장 협의회 등을 통해 등록금 규제에 대해 법적으로 인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간접적으로 규제해왔다며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규제를 풀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할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원하고 있어서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여전해 인상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지정기준 권역별 중심지와 거리 반경을 삭제하고 대도시권 연계로 지정이 가능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GTX C 노선의 천안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청과 강남역이 수도권의 중심지여서 40km 이내만 광역철도가 지정돼 반경 80km였던 천안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이 법이 개정되면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가칭 기업금융중심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대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윤 의원이 경제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온 적임자라며 추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전에 본사를 둔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공약한 바 있고 인수위 단계에서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은행으로 확대 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